오늘은 의사 선생님들, 구독자들을 위한 정보를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비기너 선생님들을 위한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캐뉼라를 쓰는 것을 일상화하라, 습관화하라.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만 쓰시라. 처음에는.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객과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을 하라는 점입니다. 밸런스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의사와 이 고객 간에 동상이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조될 부분은 시술 전 평가, Pre-Treatment Assessment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코스메틱 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의 그 실력이 저는 월드 탑 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그만큼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형외과도 그렇고 이 피부과 쪽 에스테틱 파트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넘버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술적인 측면은 사실은 더 얘기할 건 없어요. 그건 이제 의사들마다 각자 고유한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다면 그 시술 전 평가를 통해서 그 개개의 어떤 테크닉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밸런스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 우리 비기너 선생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좀 중복되긴 하지만 이마 필러를 하러 오셨는데 이런 관자가 많이 꺼져 있고 콧대가 낮은 분은 반드시 같이 권해드려야 되는 거죠. 콧대를 높이시고 관자도 좀 같이 하시라. 그런데 그거를 미리 하고 그 본인이 원치 않아서 아니, 나는 관자 꺼진 거 신경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콧대 낮은 거 나는 그렇게 신경 안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되는 것과 나중에 그런 얘기를 서로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을 했는데 오히려 고객분이 선생님 하고 났더니 여기가 너무 울퉁불퉁해 보이고 코가 너무 낮아 보여요. 그제서야 우리가 의사가 그거는 이제 코가 낮으시고 관자가 꺼졌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아마추어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프로 같으면 미리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고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부작용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옵션을 주는 거죠. 대신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미리 옵션도 주지 않고 요 하나만 딱 얘기한 상태에서 결과를 했는데 다행히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만족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그 다른 옵션을 주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객의 어떤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주시고 대신에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치료 전에 이런 프리-트리트먼트 이밸루에이션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강론 부분에서 다들 말씀은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코옆팔자 쪽에를 하러 왔다. 그런 걸 절대로 그 말 고지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 예를 들면 코옆팔자 흔히 여기를 넣거든요. 근데 여기가 많이 꺼져 있어요. 근데 여기만 넣겠다 오셨어요. 근데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네조레벨 팻도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분이 여기가 꺼져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얘가 튀어나와서 꺼져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를 드립다 여기만 다 채워드리면 여기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럼 고객이 만족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조레벨 폴드는 없어졌지만 뭔가 이상한 거죠. 빵빵한 거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 넣었던 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만져지고 하면 오히려 본인이 원해서 했지만 의사를 욕하는 겁니다. 뒤돌아서서. 그 앞에서는 얘기는 못 하겠죠. 그리고 다시 안 오죠. 그래서 그게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다 해줄 게 아니라 정확한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얘기를 다 해주시면 그러면 알아들으세요. 외국인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듣기 쉽게 정확하게 옵션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본인들이 막 이렇게 설명을 원해서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코옆팔자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 엔티리어 멜라 디프레션, 인디언 주름 있죠? 거기를 오히려 더 많이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좋겠지만 어떤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 한 군데를 만약에 추천한다면 저는 이 눈밑 꺼짐을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겠습니다. 왜냐? 코옆팔자는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올라오는 게 그렇게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 반면에 여기는 밑에가 딱딱한 뼈이기 때문에 같은 볼륨을 썼을 때 확 차이가 나고 또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게 이 네조레벨 폴드 없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변화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먼저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코요팔자를 상담하러 오셨던 분도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게 좀 젊어 보이고 좀 생기 있어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 코요팔자가 있어서 처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 생각했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그것보단 여기가 하는 게 더 좋겠네? 그러면 진로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게 아니라 본인의 객관적인 어떤 이밸류에이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리 트리트먼트 어세스먼트를 처음부터 요 위에 부분, 중안면, 마지막 이렇게 저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측면도 같이 해야 되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콧대라든지 무턱이라든지 이마 이런 부분은 반드시 프로필 뷰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나눠 가지고 체크해주고 프로필 뷰를 체크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할 때 다이나믹 익스프레션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웃을 때, 찡그릴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근육이 발달돼 있나. 그러니까 가끔 눈밑 꺼짐을 필러를 할 때 웃으실 때 여기가 이 눈밑 근육이 있잖아요. 그 어비큘리스 오큘리 머슬의 미디알 밴드가 발달되신 분은 여기가 튀어나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10명에 서너 명 정도는 거기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심하게 튀어나온 분이 있어요. 자, 지금 사진 나가죠.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요. 웃을 때. 이 필러 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분이 있는데 이걸 보톡스를 하면 지금 이처럼 비포 애프터처럼 없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필러를 하기 전에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은 필러 그냥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뭉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필러 하기 전에는 모르시던 분들이 필러 하고 나면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시술하고 나서는 거울 공주가 돼가지고 맨날 거울을 보면서 이게 필러 때문에 이게 튀어나왔나 보다. 그렇게 잘못 아시는 거죠, 고객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의구심도 덜어드릴 겸 이 사람의 어떤 표정을 유심히 계속 관찰하는, 웃으실 때, 혹은 찡그릴 때 어떤 보조개가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볼 필러 할 때 이 보조개가 여기가 많이 발달되신 분, 나중에 그 필러 해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웃을 때 보고스처럼 여기가 밀려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 많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떤 다이나믹 익스프레션을 체크를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 차이를 또 보셔야 돼요. 남자, 여자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밑 꺼짐이 있는 경우에 저는 여자분들은 물론 개인적인 주관적인 볼륨감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능한 볼륨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나 남자는 그렇게 했다가는 약간 좀 카리스마도 좀 떨어져 보이고 약간 여성스러워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푸틴 대통령 한번 보시면 푸틴 대통령 처음에 집권했을 때 그때 그 카리스마 넘치던 얼굴이 요새는요 굉장히 여기가 빵빵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러시아 의사들이 여기에 필러 넣는 걸 요즘 많이 좀 시술을 하나 봐요. 분명히 여기 뭔가 하셨다. 그래서 여기가 빵빵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카리스마는 뭐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좀 젊어 보이길지는 모르지만 남자는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게 해야 된다. 이마 같은 경우도 저는 약간 울퉁불퉁한 거는 저는 남자분들은 잘 이마 필러를 권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이 울퉁불퉁함이 없이 매끈하고 부드러운 컨투어가 훨씬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남자는 약간의 울퉁불퉁함이 있는 게 남성스러움,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를 반드시 구별을 해서 해드려야 되고 또 이거는 뭐 요즘은 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오시지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서양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뭐 동남아시아 오시는 분들은 그 나라의 에스닉 디퍼런스를 고려해서 시술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서양 사람들한테는 거의 이 볼필러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여기가 푹 꺼져 있고 광대가 약간 나와 있고 관자놀이가 살짝 꺼져 있는 걸 이걸 OG 커브라 그래서 그걸 어떤 아이디얼 뷰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OG 커브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분명히 광대가 더 두드러져 보이고 관자가 꺼져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볼필러와 관자 필러를 해서 얼굴을 계란형으로 만드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선호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종적 차이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사전에 눈을 계속 발달을 시키는 연습하는 거, 프리 트리트먼트 어세스먼트를 좀 신경 쓰시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많으냐 적으냐 빈도의 차이고 결과의 차이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병원, 그게 프리미엄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눈 밑에 필러를 해도 1, 2주 있다가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불어나서 빵빵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볼 필러를 하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히알루론산 필러만을 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얼마든지 수정해 드릴 수 있고 원상 복구를 시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누구나한테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게 꼭 의사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저희 고객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히알루론산 필러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눈밑 같은 경우에 이게 불어나면, 피부가 얇은 곳은 이 히알루론산 필러가 불어나면 처음에 괜찮다가 한 4, 5일 혹은 1, 2주, 어떤 분은 한 6개월, 1년 지나면서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그러면 의사가 잘못한 것이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나 혹은 눈밑 근육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수축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눈 밑에 필러를 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다 보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시술 받는 사람의 팩터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 붓기라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술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울퉁불퉁하게 될 수가 있고 그 결과가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최대한 바로잡아 주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바로잡아 드린다면 고객들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신뢰하고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어떤 병원에서는 그걸 자꾸 부인하려는 병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한 건 그냥 울퉁불퉁한 거지. 근데 그거를 울퉁불퉁하지 않다고 의사가 얘기를 한다든지 병원에서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울퉁불퉁하게 되면 그냥 그건 녹여드리면 되는 거죠. 녹여드리고 그걸 다시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설령 고객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유심히 보시고 2주 후 팔로우를 왔을 때 고객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의사가 먼저 요거는 조금 빵빵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주면 본인도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은 알지만 그렇게 미세하고 이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굳이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인다. 이런 거였는데 의사가 먼저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의사가 먼저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녹여주고 다시 시술을 해드리면 돼요. 물론 그거를 이제 한번 녹여야 되고 녹이고 놓고를 동시에 못하니까 한 번은 더 오셔야 되겠죠. 그런 거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항상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시술 전에 상담할 때 충분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해드려도 사실은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저도 오셔서 녹이고 다시 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떠나시는 분들은 떠나시는 분, 제 고객이 아닌 거고 저를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한 번 더 오시게 하는 만큼 더 잘해드리는 거죠. 솔직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의사 환자에게 라뽀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울퉁불퉁함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발견하면 바로 녹여드리고 얼마든지 해결해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필러 시술하는 그 비기너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개론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은 4월 달에 출판될 스프링거 네이처에서 나오는 Facial Volumization with Filler라는 제 책이 나올 텐데요. 가을에도 한글판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좀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개론만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강론 부분에 있어서 시술에 좀 도움이 될 내용들을 좀 따로따로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